프랑스가 여기는 이제 4만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보도가 나온 거는 코로나 일일 확진이 5만이 넘었다고 보건당국이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뭐 19,000대에서 움직이고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확진자 2만 명 넘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 월드오미터 데이터가 하루 늦고 이제 보건당국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월드오미터 데이터고 이거는. 그리고 스페인이 약간 잠잠해졌다가 다시 폭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총 합계가 이게 16만이 넘어서서 18만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진정세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각국에서 봉쇄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증가하니까 그 병원이나 이런 쪽이 포화가 되고 있고 의료진들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봤던 그런 형태의 패턴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막으려고 봉쇄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악정노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국민분들이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질 못해가지고 봉쇄는 옛날처럼 완전 봉쇄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야간 통행 금지나 아니면 업소들을 이제 일찍 문을 닫게 만든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견디기 힘들다고 반발하는 조치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완전 봉쇄는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 예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막 그 외부에 시신을 쌓아두고 막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 가기 전까지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이 점점 확진자 수 증가세가 굉장히 막 크게 팽창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독일인데, 독일이 좌우로 위아래로 다 휩싸여가지고 이게 좀 강력하게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독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10,000명이 넘어갔고, 그 타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커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국경 봉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심리에 영향을 지금 이미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제조업하고 서비스하고 양쪽이 모두 올 겨울에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미국도, 이건 이제 미국 CDC, 여기는 유럽 CDC 데이터였는데, 이제 미국 CDC 같은 경우에는 8만 명이 연이틀 넘었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게, 이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이 확진율이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6.1%가 나왔어요. 7일 이동평균이. 물론 이 그 검사자 수가 많아져서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 확진율이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의 탄력을 계속 지금 유지하면서 올라가면, 직전에 봤던 이 뭐 한 8% 중반대까지 안 올라가라는 법이 없어서 지금 미국도 심심치 않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병원의 입원 환자 수인데, 입원 환자 수가 한 2만대 후반까지 이제 줄어들었다가 9월 말에 그걸 저점으로 이제 10월 들어서 계속 확진자가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7월 후반부인가요? 이게 5만 후반, 6만대 가까이 갔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이게 11월 말에 가면 이게 그 추세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추세에 막 임박하면, 그때 뭐 의료진의 문제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어떤 그 의료 체계가 어렵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1호는 미국이 대선으로 혼탁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심리적 영향을 미쳐서 이제 소비자하고 제조업 쪽에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는 경제 지표는 계속 안 좋아지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다른 점은 미국이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가 확산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남쪽에 쭉 봉쇄 조치가 있었던 것들이 많이 풀려서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 대부분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대선이 끝나고 확산세가 더 늘어나면 이제 지금 뭐 유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봉쇄 조치를 하기가 눅눅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 그 선거 막판이라.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봉쇄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선거는 계속 가고 있는데 트럼프의 불복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뭐 이미 불복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먼저 불복하고 우편 투표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그게 이제 그 대법 판결까지 가서 7대 3인 대법에서 승리를 거두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이 뽑게 되는 경우에 하원도 물론 선거를 다 다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공화당이 유리한 경우에는 트럼프의 손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대선 불복에 대한 부분은 진행될 것 같고, 그 최근에 그 사전 투표가 굉장히 많아서 한 25% 정도의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이 사전 투표에는 민주당 표심이 강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표심이 사전 투표도 그렇고 우편 투표도 그렇고 강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1월 3일날 선거한 그 당일날 선거가 개표됐을 때는 트럼프의 숫자가 많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선 불복의 스타트점이 될 수 있겠죠. 뭐 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도 바이든이 높게 나온다면 트럼프가 불복하기에는 좀 뭔가 힘이 약하죠. 우편 투표도 그렇고 사전 투표도 그렇고 바이든한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을 불복할 이유가 없고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바이든이 우세할 거라는 얘기들이 트럼프가 우세할 거 당일 투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우세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대선 불복은 이제 시나리오처럼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 보면 이거는 이제 경제적 예측, 오레곤 오피스의 경제 예측에 대한 부분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특이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 로컬 정부에서 그 실업률 그러니까 잡컷이니까 일자리 삭감이죠. 일자리 삭감에 대한 숫자가 그 토탈 난팜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공공 일자리의 숫자의 감소가 저기하고 비슷하다, 민간 쪽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020년 로컬 가버먼트가 거의 그 민간 숫자에 버금가는 그런 일자리 숫자가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일자리를 어려울 때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면 뭐 특히 교육 같은 것 중에 보면 뭐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서포트하는 어떤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얘기도 나오고 공공 그 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공이 떠받치지 못하는 부분 이걸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실업률이 사실 그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공 쪽에서도 커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용이 주된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재정에 어려움을 겪겠죠.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래서 실제로는 코로나가 이제 올해 발생했으니까 내년에 재정의 어려움을 이제 정부에서 지방정부나 이런 쪽에서 느끼게 될 건데 그때 그 고용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올해는 작년에 이미 세수가 다 거쳐서 그걸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일자리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세수가 더 어렵겠죠. 올해는 더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뭔가 그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내년엔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다 의견을 써놨거든요. 민간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공공 일자리가 일정 수준을 떠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좀 바뀐 건 이건 이제 달라스 연준에서 그 은행 측에 서베이를 한 건데 이제 10월 달에 나온 걸 보면 약간 패턴이 바뀐 게 여기 보시면 이제 토탈 론에 대해서는 토탈 그 대출 양에 대해서는 약간 증가 추세가 꺾인 게 맞지만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대출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주거용 이겁니다. 거주자용 부동산 대출하고요. 그다음에 상업 부동산 대출 두 가지가 머리를 좀 들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안 좋은 마이너스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개인 대출형이 소비자 대출이거나 가계 대출이죠. 혹은 상업이나 산업 관련된 대출의 볼륨은 마이너스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향후에 그 수요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수요는 감소 추세보다는 일정 수준 플러스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서베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직 안 좋은 영역에 있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기준을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일로 내려가면 주택 대출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대출 잘 안 되겠죠. 근데 그 추세가 약간 누그러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 높이는 건 일정 수준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확 바뀐 건데요. 잘 보시면은 이제 이게 부실 연체가 발생하고 있느냐 현재, 그다음에 향후에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물은 건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그 부실 연체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줄고 있고, 최근 보면 현재 상황에서도 증가 추세가 둔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 연체에 대한 우려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패턴입니다. 부실 타입에 대해서는 뭐 전체 다 부실 일어날 타입이나 아직 플러스 패턴이 있긴 한데, 여기 거주자용 주택에서는 부실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하고 미래에 대한 그 은행업의 비즈니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전 패턴까지의 느낌을 놓고 보면 현재 은행업 쪽에서는 뭔가 그 경제 상황이 좀 확장 국면을 초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패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의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겨울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수면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식시장은 이쪽에 대한 포커스보다 지금까지는 선거로 인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포커스 쪽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블루웨이브라고 말하는 바이든 당선의 상원을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탕 튀는 현상을 보일 거라고 보고요. 11월 초겠죠. 근데 이제 불복으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기고 머리를 들고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1월 달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상황이 그 부분을 얼마나 누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갈 것 같고, 만약에 상원이 공화당이 장악하는 경우,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부양책은 안 되고 5천억 달러 정도, 그것도 5천억 달러 안에 보면 실업급여 300불 주는 거 하고 추가로,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1200달러 주는 거는, 1200불 주는 거는, 일시기금 주는 거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기부양책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경기부양책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경기부양에 대한 긍정론이 사라지면서 일정 수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 강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들이 얹혀지면서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다음 주죠. 뚜껑이 열릴 시간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